안녕하세요. 그루자입니다. 네, 오늘은 9번째 시간 포괄적 직업상담, 발달적 직업상담, 긴즈버그 슈퍼, 진로발달이론, 사회인지 진로 이론까지 관련된 기출문제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특성요인 상담,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간단하게 복습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중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가정을 기술하시오. 네, 이건 뭐였죠? 윌리엄슨은 무직자라고 했어요. 그쵸? 직업 무선택. 네, 윌리엄슨은 무직자. 독도에서 선잠자기 한다. 독도에서 선잠자기. 독은 뭐였죠? 5가지 가정. 인간은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랬죠? 고유의 세계관.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네,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선의 본질에 대한 얘기였죠.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잠은 잠재력.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죠. 네,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5가지 기본 가정이었습니다. 다음,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 4가지를 기술하시오. 기본 원리는 측성 매칭이었습니다. 네, 측성 매칭 가능하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은 측정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성공은 성공 요인, 직업의 성공 요인. 모든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특성을 지닌 근로자를 요구한다. 그게 성공이었고, 매칭할 수 있다죠. 네, 직업 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직업의 특성을 짝지을 수 있다. 매칭할 수 있다. 가능은 가능성. 직업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 간 관계가 밀접할수록 직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파슨스 특성 요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 3가지. 이거는 개인 직업 매칭하는 거였죠. 네, 파슨스 개인 직업 연결. 그래서 개인 하면은 개인에 대한 이해. 직업은 직업에 대한 이게 직업 3개. 연결은 개인에 대한 그 특성과 직업 성공의 요인을 연결하는 거였죠. 매칭하는 것. 그래서 과학적 매칭, 과학적 연결. 다음, 달리가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켜야 할 상담 원칙을 3가지 쓰시오. 강거공 태파. 달리 강거공 태파. 강의하려 하거나 거만하게 하지 않는다. 궁은 궁금이었죠. 안물안궁 생각하시면 되죠. 내담자가 궁금해하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한다. 얘기하기 전에 태도 파악이죠. 내담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상담자 자신이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추가로 더 얘기하자면 이제 간단한 어휘를 써야 되고, 초기에는 많은 정보를 줘야 된다고 했나요? 네, 아니죠. 상담 초기에는 적은 정보 제공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마지막,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순서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분종진, 예상추.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예후, 상담, 추수지도. 이렇게 해서 6단계. 그래서 처로 써도 되죠. 처방으로 써도 되고, 예측 대신에. 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네, 포괄적 직업상담 관련 문제입니다. 상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과정 3단계.
포괄적 직업 상담은 다양한 상담 이론을 절충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의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단계별 접근법이라고 해서 상담 초기, 상담 중간, 상담 마지막에 사용하는 기법들이 다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보 수집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라포 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적 접근법, 이제 발달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탐색하는 게 발달적 접근법이죠. 그리고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게 되고, 상담이 이제 깊어지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중간 시기에는 정신역동적 접근법, 원인 명료화가 되겠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성 요인적 접근법,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적, 능동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성 요인, 행동주의적 접근이 활용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 3단계는 진단, 명료화 또는 해석, 문제 해결. 포괄적 상담은 진명문입니다. 그래서 1단계 진단은 검사하고 자료 수집하는 거죠. 검사 자료 및 상담 통한 자료 수집. 그래서 여기 초기에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접근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역동적 접근법이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원인 명료화. 그래서 명료화 또는 해석이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정신역동적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해석, 명료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3단계 문제 해결 단계.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해지는 단계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지시적인 접근법이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특성 요인 접근, 행동주의 접근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명문, 포괄적 직업 상담은 진명문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 진명문, 포괄적 진명문, 진단, 명료화 또는 해석, 문제 해결. 넘어갈게요. 다음은 발달적 직업 상담 기출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수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수퍼의 평가 유형 3가지 쓰고 각각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빈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유사 유형도 마찬가지로 수퍼의 발달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3가지 유형, 3가지 평가 유형, 3가지 진단 유형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진로 발달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 발달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발달적 직업 상담입니다. 직업 유능감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수퍼를 떠올리시면, 수퍼 필기에서 공부한 내용 떠올려 보시면 이제 진로 성숙의 개념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수퍼는 또 뭐였죠? 자아 개념을 강조했었고요. 자아 개념, 진로 성숙도, 이런 개념들을 강조한 학자가 수퍼였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직업 상담의 과정은 이제 생애 발달 단계, 진로 성숙도를 측정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집중 검사와 정밀 검사가 있었어요. 집중 검사는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따라서 상담 초기에 종합 진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정밀 검사는 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거니까 상담 중간에 직업 상담 진행 과정 중에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가지 기법은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뒤에 문제에서 나오는데,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면 직업상담 시 진단의 방법 3가지. 개인 문제 예언을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개인 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 평가라는 것은 이제 진단이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어세스먼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진단, 문제의 평가, 네,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예언 평가는 예측하는 겁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평가는 개인에 대한 진단이죠. 검사, 면담,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내담자 특성 정보를 수집한다. 문제 평가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죠.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는 것이 문제 평가. 그다음 마지막 예언 평가. 예언 평가는 이 개인 평가와 문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예언 평가입니다. 그래서 개인 평가, 문제 평가, 예언 평가. 이거는 그 과정을 떠올리시면 되죠. 직업 상담 과정에 대해서 떠올리시면 이 순차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해서 진단하고 문제에 대해서 수집하고 진단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적절한 직업. 그래서 개인 문제 예언 평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수퍼는 직업 상담에서 자아 탐색, 의사결정, 현실 검증 등의 이성적 측면들과 정서적 측면들이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달적 직업 상담 6단계를 제안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수퍼의 6단계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빈출 주제입니다. 수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 우리는 필기에서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심자 씨는 현태의 아들이다. 슈퍼 직업인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라고 했었죠. 아들이 아니고. 네.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수퍼를 떠올리면 수퍼라는 학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 성숙도 그리고 자아 개념 이런 개념들을 강조했어요. 수퍼 이론에서는. 그래서 그 개념을 강조한 것을 떠올려 보면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 과정에서도 첫 번째 자아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수퍼는 자아 개념을 강조했으니까 자아 개념 묘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는 단계, 첫 단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심층 탐색으로 들어가죠. 심층 탐색은 내담자의 직업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단계. 세 번째 자아 수용 및 통찰.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하고 감정을 명료화함으로써 자아 통찰에 이르도록 돕는 단계가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그 다음 현실 검증 단계. 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이게 현실적인지 검증하는 단계가 현실 검증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다섯 번째,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현실 검증에서 느낀 태도, 감정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의사결정, 직업 결정하는 단계죠. 네, 이렇게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6단계인데 이게 뭐 비지시적, 지시적 방법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비지시적 방법, 지시적 방법 굳이 그렇게 막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지시적 방법이라는 것은 상담자 주도적인 방법일까요? 내담자 주도적인 방법일까요? 그렇죠. 비지시적이라는 의미는 내담자 주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자가 비지시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내담자 주도적인 방법으로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 주로 사고나 감정을 탐색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 생각이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은 대체로 내담자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시적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시적 방법인 경우는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거나, 네, 어떠한 그 설명, 또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자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단계에서는 지시적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는 내담자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비지시적 방법으로, 심층적 탐색은 직업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시적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아 수용, 자아 통찰 마찬가지, 내담자의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비지시적 방법. 현실 검증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니까 지시적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죠. 상담자가 어떻게 보면 또 직면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이건 또 다시 태도, 감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지시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마지막, 그리고 의사결정은 비지시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결정은 내담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상담자는 돕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시적으로 대안고찰 및 직업결정. 그래서 비지시적, 지시적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잘 해보시면 암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슈퍼 직업을 가진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입니다. 넘어갈게요.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를 각각 설명하시오. 앞에 말씀드렸죠. 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살펴보면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쉽습니다. 자서전은 우리가 과거의 일대기를 적는 거잖아요. 나의 과거 일대기를 적는 게 자서전이고, 일기는 뭐예요? 그날 쓰는 게 일기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로 자서전, 과거 의사결정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상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기법이 진로 자서전. 주로 학과나 아르바이트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과거의 일상적인 결정. 그 다음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적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 그래서 답안 작성 바로 들어가면 진로 자서전.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과거의 일상적인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함. 의사결정 일기.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매일의 일상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함. 그래서 암기가 어렵지 않겠죠? 자서전은 과거의 일대기를 적는 거니까 과거 의사결정 방식. 일기는 그날 쓰니까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법이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수퍼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즈버그 발달 단계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왔네요.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 중 현실기 하위 단계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유사 문제입니다.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에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중 현실기의 세 가지 하위 단계에 대해 쓰시오. 같은 문제죠. 긴즈버그 이론. 우리가 간단히 또 정리를 하고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긴즈버그. 최초의 진로 발달 이론이죠. 진로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게 긴즈버그가 최초였습니다. 발달적 관점에서 최초로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론이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 그 향후에 수퍼가 긴즈버그의 이론을 보완하면서 발달 이론을 또 내놓았었죠.
네, 그리고 긴즈버그는 직업 선택 과정은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라고 했는데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기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면 네, 긴즈버그는 환장하죠. 그래서 긴즈버그는 최초여서 환자면 네, 최초의 진로 발달적 관점에서의 직업 선택 이론이다. 그래서 최초라고 했고요.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자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환상기는 6세에서 11세인데 어린이 시기예요. 어린이 때는 우리가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욕구잖아요. 욕구에 충실한 시기가 이제 어린이 시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기도 하고 주로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이런 직업 선택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뤄집니다. 네,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이죠. 이 연령대에 6세, 11세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보면 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성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비현실적인 네, 그런 꿈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욕구를 중시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 중시하는 시기의 환상기. 그 다음 잠정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하는 시기예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이제 현실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11세에서 17세 시기 잠정기인데 흥미, 취미로 이제 중요시하는, 강조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현실적으로 변하는 시기죠. 잠정적으로 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잠정기입니다. 그래서 잠정기의 하위 단계는 흥능가전입니다. 흥능가전. 흥미, 능력, 가치 전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잠정기입니다. 먼저 흥미 단계는 흥미, 취미에 따라 직업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시기입니다. 환상기 때 아이들이 욕구를 중시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흥미 단계로 오면 흥미, 취미가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이제 중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더 현실적이 되면 능력에 대해서 시험해 보기 시작하죠. 네. 내 능력이 이게 가능한지. 그러다가 가치 단계로 넘어가면은 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보게 된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차원이 것이죠. 그러다가 전환 단계에 이르면 주관적이라는 건 나에 대한 거죠. 초점이 나였다가 초점이 외부로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서 외부 요인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관심이 전환된다, 초점이 전환된다 라고 해서 전환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환 단계를 끝으로 이제 잠정기가 끝나고 그 다음인 17세 이후로는 현실기라고 합니다. 현실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능력, 흥미가 통합되는 단계, 개인적 요구 및 능력을 직업의 요구 조건과 부합시키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단계가 현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기는 탐구특, 탐색, 구체화, 특수화, 정교화라고도 합니다. 탐구특, 탐색, 구체화, 특수화, 정교화. 그래서 잠정기는 흥능가전, 현실기는 탐구특. 네. 그래서 탐색 단계를 살펴보면 직업 선택의 기회, 경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가 탐색기. 네. 17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탐색 단계를 지나면 구체화 단계. 더 구체화 시키는 거죠. 직업 목표를 정하고 특정 직업 분야에 더 몰두해서 네, 구체화 시키는 단계, 구체화 단계. 마지막 특수화, 정교화 단계는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탐구특, 암기는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장했잖아요. 그리고 흥능가전, 탐구특. 흥능가전은 잠정기에 해당하는 단계고 탐구특은
현실기에 해당하는 하위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반복을 해보시고 네,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현실기의 하위 단계였죠. 정답 작성 들어가 보면 탐구특, 탐색 단계,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교육 및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구체화 단계, 특정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몰두하는 단계, 특수화 단계, 정교화 단계라고도 하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 하는 단계.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실기 하위 3개 나왔지만 뭐 잠정기 4개를 써라, 잠정기의 하위 단계 4개를 써라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슈퍼 진로 발달 5단계. 네, 슈퍼 단계가 또 이어서 나왔네요. 슈퍼의 5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긴즈버그 이론을 이제 보완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 이론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슈퍼는 우선 성탐 화교쇠 이 5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탐 화교쇠. 네, 성탐 화교쇠.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장, 탐색,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화교쇠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슈퍼의 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의 개념, 자아 개념과 진로 성숙에 대한 개념을 강조한 것이 슈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생애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단계들을 살펴보시면 성장기는 이제 14세까지인데 마찬가지 욕구 환상이 중시되는 시기에서 점차 흥미 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시기다. 네. 이 점차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아이들이 이제 점점 학생이 되고 학교를 가고 이제 뭐 친구도 만나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이 발달함에 따라 아이들이 점차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기는 욕구 환상을 중시하는 시기. 그리고 욕구 환상에서 이제 흥미 취향으로 강조하는, 중시하는 게 변화하는 시기죠. 흥미기. 그 다음에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직업의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게 되는 시기가 능력기입니다. 그 다음 탐색기로 넘어가면 이제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는 자아 검증, 역할 수행, 직업 탐색의 과업을 하게 됩니다. 잠정기, 잠정적으로 진로 선택하는 시기, 잠정기입니다. 전환기는 앞에서도 긴즈버그에서도 전환기 나왔듯이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현실적인 요인, 이제 초점이 전환된다는 시기죠. 나의 초점에서 외부, 현실 초점으로 전환된다라고 해서 전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되고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되는 시기가 전환기입니다. 시행기는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게 되는 시기가 시행기 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립기에도 시행기가 이어지는데 이제 30세 정도까지죠. 그러니까 시행기는 20대 초반부터 30세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탐색기와 확립기에 걸쳐 있습니다. 이 시행기는. 그래서 확립기에서의 시행기는 뭐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직업 분야가 적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겪는 시기가 시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31세부터인데 중년이 되기 직전까지죠. 안정, 만족감, 소속감, 지위를 갖게 되는 시기가 안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립기가 지나고 나면 중년 이후에 은퇴하기 전까지 유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 세계에서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현재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 유지기. 마지막 65세 이후 쇠퇴기에는 은퇴하고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겠죠. 이렇게 성탐 화교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성장기는 환흥능, 탐색기는 잠전시, 확립기는 시행기, 안정기,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펀의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수펀의 우리 옆집 슈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옆집 슈퍼에 성환이가 있는데 그 성환이의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탐정 전시, 자, 슈퍼마켓 가게를 관리하면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탐정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물건을 진열하는 것도 굉장히 능숙하겠죠. 전시 능력. 그래서 탐정 능력, 전시 능력.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성환이 흥미 능력은. 그래서 성장기 때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환흥능이죠. 탐색기 때는 정전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확립기 때는 시행기가 이어지면서 안정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가보면 진로 발달 5단계. 성장기. 초기에는 욕구 현상이 지배적이지만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의 발달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되는 시기. 탐색기. 학교 활동, 영어 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 탐색기. 확립기. 적합한 직업 종사하고 생활 터전 잡는 시기. 유지기. 직업 세계 위치 확보. 자신의 자리 유지, 노력. 쇠퇴기. 은퇴. 새로운 역할과 활동 찾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슈퍼의 경력 개발 방법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적으시오. 우리 방금 다 살펴봤죠? 바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환흥능. 네. 슈퍼의 성환이 흥미 능력이죠. 성환이 흥미 능력. 그래서 환상기는 욕구 환상이 지배적인 시기다. 흥미기는 흥미나 취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능력기. 능력과 직업의 요구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시기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은 SCCT,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진로 발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사회인지 진로 이론. 이것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학습 이론이라고 하면 학습, 어떤 상담 이론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학습은 행동주의 상담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행동주의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 키워드가 수량화, 통제, 관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통한 관찰, 귀납적 검증,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간의 마음,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게 행동주의였는데, 반두라는 이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일부 반박하고 이제 보완을 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관찰 모방을 통해서 대리학습하는 거잖아요. 대리강화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사회학습에서. 어린아이가 뭔가를 학습할 때 다른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을 보고 또 따라하고 그러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인지적인 부분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런 대리 강화, 대리 학습 개념에는 이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해서 능동적으로 주변 세계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이제 학습이 된다. 이것이 사회 학습 이론입니다. 즉, 학습 개념에, 행동주의적 학습 개념에 인지적인 개념을 추가한 것이 이제 사회 학습 이론이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렌트 등의 학자들이 여성의 진로 발달 선택을 설명하고자 만든 이론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효능감 개념이 나오면 이제 SCCT랑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인지적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인지적 요인을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 요인이 이 세 가지예요.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이 세 가지의 인지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사회 인지적 이론입니다. 이 기존의 전통적인 진로 발달 이론에서는 보통 개인의 성향과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이 자기 효능감의 개념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고,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 효능감을 강조하는 것.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답안 작성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세 가지 요인이었죠, 문제가. 개인적인 요인 세 가지. 요 세 가지입니다. 자기 효능감, 개인적 목표, 결과 기대.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죠. 믿음. 난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신념.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 기대. 결과 기대는 특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나와 주변에 일어날 일에 대한 평가를 결과 기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과에 대한 기대죠. 어떤 성취,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기대. 개인적 목표.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결 목표. 네, 자결 목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은 자결 목표. 자결 목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목표는 개인적 목표. 자결 목표.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사회인지 이론의 세 가지 영역 모델을 쓰고 설명하시오. 세 가지 영역 모델을 하나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흥미 모형입니다. 흥미 모형은 흥미 발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흥미 발달 모형이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도표가 흥미 발달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 기대는 이제 결과에 대한 기대죠. 내가 이것을 해내면, 성취해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그런 게 결과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있을 때, 충분할 때는
관련된 그 진로에 대해서 흥미를 잘 발달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나 결과 기대가 떨어질 때는 어떨까요? 흥미 발달이 어렵게 되겠죠. 정반대로.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 모형. 두 번째, 선택 모형입니다. 선택 모형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앞에 흥미 모형과 다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흥미 모형에서는, 앞에 우리가 봤던 흥미 모형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직접 영향을 준다 라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선택 모형에서는 진로 선택에 관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학습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학습 경험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경험이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학습 경험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하고 보니, 개인적인 배경, 성격, 성별, 인종,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배경, 또 환경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습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러한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은 학습 경험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따라서 학습 경험이 넓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학습 경험이 또 좁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배경은 학습 경험의 범위를 제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위에 적힌 이야기죠.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은 학습 경험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학습 경험은 이 두 가지에 의해 제한된다 라는 의미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이 어떻게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개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제한된 학습 경험은, 그 학습 경험 중에서도 특정 경험은 강화를 받을 것이고, 강화라는 건 우리 조작적 조건 형성 배웠죠? 네, 강화. 그리고 특정 경험은 강화되지 않고 그냥 소거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된 경험들은 그만큼 더 많이 누적되고 더 이제 나의 관심에 집중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의 경험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강화되는 영역에 대한 이렇게 강화되는 학습 경험에 대한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이제 직업 선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요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수행 모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행 모형. 수행 모형은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살펴보면 이제 성취 수준, 그러니까 수행 수준, 수행의 지속성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수행 수준, 수행의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인데, 개인의 능력,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수행 목표는 수행 수준과 수행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수행 모형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성취 수준, 그러니까 수행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수행 수준, 수행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 안에서는 또 뭔가 영향을 주고받죠.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네 가지는 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이 수행 모형.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 세 가지 모형 이름을 쓰면 되겠죠.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 흥선수입니다. 흥선수. 네. 그래서 흥미 모형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흥미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 선택 모형. 선택 모형은 앞부분이었죠. 학습 경험. 흥미는 단순히 자기 효능감이나 결과 기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근원으로서 무엇이 있었나요? 학습 경험이 있었죠. 그 근원으로서 학습 경험은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에 의해 제한된다. 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근원으로서 학습 경험이 있었고 그 학습 경험은 개인적 배경, 환경적 배경에 의해서 학습 경험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니까 제한된다라는 의미. 3번 수행 모형. 이 네 가지는 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의 능력,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수행 목표는 수행 수준 및 수행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수행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흥선수, 3모델, 네, 3모델, 세 가지 모델, 흥선수, 흥미, 선택, 수행 모형. 이렇게 해서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네, 이어서 부지런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네,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네요. 네, 하지만 그 남은 영상들 지금 예상이 이제 4월 말까지는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